여러분, 부동산 세금 폭탄 사실 장난이 아니잖아요. 종합부동산세만 하더라도 여러분 이건 거의 폭탄 수준입니다. 1주택자도 많이 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3억 이하도 0.5에서 0.6으로 늘었죠. 그리고 뭐 94억 초과까지는 우리가 안 봐도 된다고 이야기한다면 그래도 2.7에서 3%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요. 종합부동산세가 0.6에서 3%까지 1주택자에게는 그래도 각 기준마다 적어도 0.1에서 0.3까지 0.2, 0.3까지 다 올랐어요. 그런데 2주택자 이상이 되면 이거는 폭탄이에요. 폭탄. 2배로 오르니까 2배로 말입니다. 종합부동산세가 3억 이하는 0.6에서요 1.2까지 오르고요. 3억에서 6억 사이는 0.8에서 1.6까지 오릅니다. 2배 올랐죠. 다 2배씩 거의 오릅니다. 6억에서 12억 사이는요 1.2에서 2.2까지 1%포인트나 올랐습니다. 게다가 12억에서 50억도 마찬가지 1.6에서 3.6까지 2%포인트 올랐습니다. 2%포인트면요 이게 10억이면 엄청난 거죠. 10억이면 엄청난 겁니다. 100억이면 더 난리 나는 거고 10억이면 0.1%, 2%가 오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0억이면 2천만 원을 1년에 낸다는 이야기가 2천만 원이 더 오른다는 이야기잖아요. 여기다가 50억에서 94억 사이는 2배 2.5에서 5%까지 올랐습니다. 94억 이상은 3.2가 6%까지 6%면 진짜 엄청 올라간 거죠. 100억이 되면 이게 종합부동산세 6억 낸다는 이야기인가요? 참 세금 폭탄 진짜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이것만 이렇게 세금 폭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도 보시는 것처럼 잠시만요.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도 장난 아니에요. 양도소득세 중과도. 양도소득세의 기본세율은요 6%에서 최근에 45%로 올랐습니다. 이게 42%였는데 최근에 45%로 다시 올랐어요. 기본세율이. 금액에 따라 다 다르다는 이야기죠. 6%에서 45%까지 절반까지 낸다는 얘기죠. 그런데 2주택자는요 이 기본세율에다가 6월 1일부터는 20% 더 냅니다. 그러면 45% 내는 사람들은 65%가 되는 거고요. 3주택자 이상은요 집을 팔 때 기본세율에다가 30%의 어떤 중과를 하게 됩니다. 중과세율이 붙게 돼요. 그러면 45%면 최고세율이 30%가 붙으면 75%를 낸다는 거예요. 75%. 그러면 여러분 집을 팔까요? 집 안 팝니다. 보유세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2배나 늘어났어요. 그래도 집 안 팝니다. 팔 사람은 다 팔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팔 사람은 다 팔았다. 이제는 못 팔겠다예요. 못 팔겠다. 못 팔겠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증여하겠다는 거예요. 증여. 자식들한테 물려주겠다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물려주겠다. 내가 왜 팔아? 차라리 정리하고 말지.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증여가 역대 최대예요. 안 팔고 정리하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보세요. 강남구 아파트 증여만 나온 겁니다. 서울의 강남 아파트 3월에 증여가 최고치예요. 812건입니다. 보통 2020년 12월 84건, 2021년 1월 65건이에요. 2월에 129건으로 늘어나더니 3월에는 812건까지 올라갔습니다. 폭증한 거죠. 폭증. 그만큼 말입니다. 그래 올리려면 올려라. 나는 자식한테 물려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강남구만 이렇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전국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완전히 폭증입니다. 폭증. 1분기에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 보세요. 2021년 3월까지가 22,964건입니다. 2020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늘어났죠. 엄청나게. 2020년에는 16,758건이었는데 여기에 비하면 장난 아닙니다. 게다가 2016년 문재인 정부가 시작하기 전 그때에 비하면 9,406건이었으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나서 2배 이상 뛰었다. 2배 이상 뛰었다. 이런 결론이 생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실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지난해 7월 10일인가요? 아주 부동산 정책 엄청난 정책이 하나 나왔어요. 그 당시에 다주택자는 적폐 세력이다. 이들이 투기 세력이다. 이들에게 세금을 엄청 때려야 된다. 그런 생각에 말입니다. 양도소득세 폭등시켰고요. 종합부동산세 폭등시켰습니다. 이렇게 때리면 지들이 세금 폭탄에 집을 안 내놓고 배겨? 이런 생각에 그야말로 엄청 때렸습니다. 그 당시에 7월 10일 날 세금 폭탄을 날리면서 1년 유예했어요. 팔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 팔아라 이거죠. 공급을 많이 해라 팔아서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결론은요. 공급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제 6월 1일이면 세금 폭탄을 맞게 생겼는데도 공급이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공급이. 시장의 매물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7월 10일 대책 이후로 오히려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했으나 아니에요.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시장은 버티기에 들어갔다. 버티기에 들어갔다. 너네들이 마음대로 해봐라. 나는 세금 내고 버티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여러분 실제 지난해 1월에서 7월까지 아파트 월 매물 건수가 7만 건 수준이었거든요. 월 7만 건 수준. 그런데 7월 10일 대책 이후로는 월 4만 건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월 4만 건. 게다가 올해 들어서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1월, 2월에는요. 3만 건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3만 건. 3월에 좀 늘어났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월 4만 건 수준으로 좀 늘어났다고 이야기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줄어들고 있는 거고요. 서울 아파트는 더 줄어듭니다. 서울 아파트는. 작년 12월에 7,524건이었는데 올 3월에는 3,692건이에요. 반토막 났습니다. 반토막. 결국 여러분 정부가 부동산 정책 세금 폭탄을 때려서 집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다주택자들은 두 가지 방법이에요. 그래 세금 낼게. 내 세금 내라는 안 되겠냐고. 세금 낼게 하고 세금을 내는 한편 그래 문재인 정부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이렇게 세금 폭탄을 때려서 서민부터 중산층 부자들까지 다 피멍들게 하는 거 끝날 거야 하면서 내년 대통령 선거까지 버티겠다 이런 얘기죠. 버티겠다. 게다가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진짜 어쩌면 더불어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저는 거짓말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해요. 거짓말을 굉장히 많이 한다. 여러분 4월 7일 대통령 선거 때 대통령 선거라네. 보궐선거 때 말입니다. 보궐선거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야말로 머리를 엄청나게 조아렸습니다. 머리를 엄청 조아렸어요. 심지어 말입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부동산에 대한 어떤 사과 발언까지 했단 말입니다. 사과 발언까지. 그만큼 그야말로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정부도 여당도 재보궐선거에 잘해주면
잘해주면 세금도 내려주고, 예, 또 부동산 정책도 변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부동산 세금 내려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게다가 정책이 후퇴된다는 이유로 정책에 대한 것도 변화가 한 개도 없습니다. 양도세 한시적으로 인하해 준다? 없어졌어요. 그러니 선거 앞두고 공약만 날렸지 결국은 여러분, 결국은 우리를 더 아프게 했다. 예, 이제 여러분 이게 내로남불이라고 이야기하죠. 예, 나는 괜찮은데 니들은 하면 안 돼 하는 것, 그리고 위선, 화려한 말잔치, 이런 것은요 그 어느 때보다가 저는 철퇴를 가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여러분 문재인 정부를 보고 있으면 저는 두 가지가 무서워요.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아름다운 말이에요. 마치 모든 것을 다 빼줄 듯한데 과연 그런 건가? 아름다운 말 자체가, 미사 여구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요. 예. 그런데 그 안을 내려다보면요, 나라 망칠 포퓰리즘의 말만 전부예요. 본인들도 지키지 못하는 말만 해대니까 내로남불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보세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고 했습니다. 말 거창합니다. 그대로만 된다면 대한민국은 이게 지상낙원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까?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평등하지도 않았고요. 과정이 공정하지도 않았고요. 결과가 정의롭지도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랬다니까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만 하더라도 이 세 가지가 다 적용이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은 임대차법 되기 전에 전세금 다 올리고 말입니다. 창피해요. 창피해. 여기에 두 번째 이야기가, 아니 선물 준다, 돈 준다, 뭐 재난지원금 준다, 난리를 쳐요. 그야말로 혹하죠. 그런데 국민들에게는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 돈이에요. 내가 낸 세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진짜 웃겨요. 예, 진짜 웃겨요. 나라 돈이라는 게 세금이잖아요. 세금을 따지고 보면 내 돈입니다. 내 돈을 지 돈처럼 생색내게 하는 사람들,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에다가 여러분, 청년들에게는요,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한탕주의만 만들어준 것 아니에요? 청년들에게 희망은 열심히 일해서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주식 투자해서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코인 투자해서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청년들에게는 미래의 꿈과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청년들에게 미래의 꿈과 희망이 있나요? 저는 그 어느 때보다가 부동산 정책의 실패 때문에 경제가 망가지고 나니까 모든 이들의 꿈과 희망이 지금 오그라드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또 한 번 해봅니다. 그 어느 때보다가 권력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당리당략에 우리가 치우쳐서 판단하지 마시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저는 되새겨 봅니다.